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끔찍한 것은 당신의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무관심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영혼이 소진되는 듯한 괴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는 가스라이팅과 감정적 착취 속에서 자기 자신마저 의심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 우리처럼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함정에 빠지기 더욱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어둠의 터널 끝에 빛이 있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순간 그들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작 당신은 자신이 이겼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구원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완벽하게 이겨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7가지 심리적 신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5번째 신호는 당신의 치유 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며 마지막 7번째 신호는 나르시시스트를 완전한 심리적 붕괴로 이끄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가장 큰 악몽이 됩니다. 칼 융은 나르시시스트가 정신적 양분을 통해 살아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 슬픔, 기쁨과 같은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의 반응 자체가 그들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통제력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융이 말한 심리적 분리 상태에 도달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상대를 벌주기 위한 의도적인 침묵 시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 또한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는 조종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진정한 승자의 침묵은 내면의 평화와 초연함에서 비롯된 더 이상 그 어떤 반응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고요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심리적으로 너무나 온전히 독립하여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설명하거나 변호하거나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경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침묵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그들은 침묵을 읽을 수도, 통제할 수도,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그들이 결코 채울 수 없는 거대한 심리적 진공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 그들의 플라잉 몽키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플라잉 몽키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처럼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현실을 믿고 그들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조종하는 하수인들을 일컫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칼 융은 이들을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적 위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라는 행성주의를 맴돌며 그들의 거짓된 세계관을 유지시켜주는 존재들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고 나르시시스트의 편을 들며 당신을 더욱 고립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심리적 자유를 얻고 더 이상 그들의 드라마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게 되면 이 위성들은 자연스럽게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빠진 드라마는 더 이상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는 곳마다 왜 항상 혼돈과 갈등이 뒤따르는지,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당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 속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가면 뒤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융은 이 현상을 집단적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집단의 사람들이 동시에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꿰뚫어 보는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심리적으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당신 때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 신호, 그들이 당신의 치유 여정을 어설프게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융의 연구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그는 나르시시스트가 공허한 모방에 매우 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내면의 변화 없이도 마치 변화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평화로워진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극심한 패닉에 빠집니다. 갑자기 그들의 SNS에는 명상, 자기개발, 심리치료, 영적 각성에 대한 포스팅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도 당신처럼 깊이 있는 성찰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융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경고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모방에는 진정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진정성 있는 고통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당신이 그림자 통합이라 불리는 자신의 어두운 내면까지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하는 동안 그들은 그저 변화를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질투하고 그 평화를 흉내내어 경쟁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 진화는 결코 위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모방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 바로 진정한 자유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후버링 시도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후버링은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을 다시 자신의 영향력 아래로 빨아들이려는 나르시시스트의 필사적인 시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거짓된 사과, 아름다웠던 과거의 추억 들추기,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 등 당신의 감정을 흔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의 발견에 따르면 당신이 진정한 심리적 주권을 확립했을 때 그들의 후버링은 실패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감정 레이더에 아예 포착되지조차 않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이제 그들의 의도를 명확히 꿰뚫어 봅니다. 이는 당신이 심리적 면역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분노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헛된 희망을 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실패에 만족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관심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두려움이다. 이는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심리적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모든 유혹과 협박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적 붕괴를 경험합니다. 당신에 대한 심리적 지배력을 영원히 상실했다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그들이 당신에게 심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거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는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존재에 심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초월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생각하지도, 이야기하지도, 심지어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의 정신적 풍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들이 이 보이지 않음을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아무런 공간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초자연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심리적 무관함이 만들어내는 실존적 공포에 휩싸인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더 큰 드라마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관심을 되찾으려 발버둥 칠수록 그들의 패배는 더욱 명백해질 뿐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완전한 심리적 자유를 성취한 것입니다. 6번째 신호, 당신을 향한 흑색 선전이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잃었을 때 융이 말한 심리전에 돌입합니다. 자신의 거짓된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평판을 파괴하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과 왜곡으로 당신을 험담하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등지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과 평판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치유되었을 때 그들의 흑색 선전은 힘을 잃고 공허한 소음으로 전락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왜 항상 저 사람 주변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가? 왜 항상 저 사람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집단적 심리 각성입니다. 사회 전체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꿰뚫어보는 순간입니다. 가장 통쾌한 부분은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저 묵묵히 당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당신이 뿜어내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감은 그들이 퍼뜨리는 어떤 거짓말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진실을 증언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진실은 방어할 필요가 없다. 진실은 스스로를 방어한다. 그들의 험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 뒤에 숨겨진 필사적인 절박함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요 속에서 번영하고 있는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허공에다 소리치고 있는 모습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 그들은 심리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발견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심오한 통찰이자 그들에게 가해지는 마지막 심리적 타격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 전체는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능력에 의존하여 세워진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그들은 융이 심리적 죽음이라고 명명한 상태, 즉 거짓된 정체성의 완전한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진정한 자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타인을 조종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구축된 허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조종에 완벽하게 면역이 되었을 때 당신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들의 심리적 정체성을 해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도로 변덕스러워지거나 절박해지거나 심지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실존적 패닉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끔찍한 공포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단지 당신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가 만들어내는 빛은 그 자체로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칼 융이 나르시시스트 관계에 대해 남긴 마지막 통찰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당신의 증오가 아니라 당신의 치유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치유는 그들이 당신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신호를 경험했다면 당신은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초월한 것입니다. 당신은 융이 말한 심리적으로 주권을 가진 존재, 즉 그들의 현실 왜곡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당신은 아마 이기는 과정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하며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융이 발견한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심리적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자신의 패배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알미야말로 당신의 완전한 심리적 자유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나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온전히 빛나기를,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의 평화를 흔들지 못하기를.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끔찍한 것은 당신의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무관심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영혼이 소진되는 듯한 괴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는 가스라이팅과 감정적 착취 속에서 자기 자신마저 의심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 우리처럼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함정에 빠지기 더욱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어둠의 터널 끝에 빛이 있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순간 그들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작 당신은 자신이 이겼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구원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완벽하게 이겨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7가지 심리적 신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5번째 신호는 당신의 치유 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며, 마지막 7번째 신호는 나르시시스트를 완전한 심리적 붕괴로 이끄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가장 큰 악몽이 됩니다. 칼 융은 나르시시스트가 정신적 양분을 통해 살아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 슬픔, 기쁨과 같은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의 반응 자체가 그들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통제력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융이 말한 심리적 분리 상태에 도달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상대를 벌주기 위한 의도적인 침묵 시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 또한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는 조종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진정한 승자의 침묵은 내면의 평화와 초연함에서 비롯된
더 이상 그 어떤 반응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고요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심리적으로 너무나 온전히 독립하여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설명하거나 변호하거나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경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침묵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그들은 침묵을 읽을 수도, 통제할 수도,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그들이 결코 채울 수 없는 거대한 심리적 진공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 그들의 플라잉 몽키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플라잉 몽키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처럼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현실을 믿고 그들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조종하는 하수인들을 일컫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칼 융은 이들을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적 위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라는 행성주의를 맴돌며 그들의 거짓된 세계관을 유지시켜주는 존재들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고 나르시시스트의 편을 들며 당신을 더욱 고립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심리적 자유를 얻고 더 이상 그들의 드라마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게 되면 이 위성들은 자연스럽게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빠진 드라마는 더 이상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는 곳마다 왜 항상 혼돈과 갈등이 뒤따르는지,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당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 속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 가면 뒤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융은 이 현상을 집단적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집단의 사람들이 동시에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꿰뚫어 보는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심리적으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당신 때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 신호, 그들이 당신의 치유 여정을 어설프게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융의 연구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그는 나르시시스트가 공허한 모방에 매우 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내면의 변화 없이도 마치 변화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평화로워진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극심한 패닉에 빠집니다. 갑자기 그들의 SNS에는 명상, 자기개발, 심리치료, 영적 각성에 대한 포스팅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도 당신처럼 깊이 있는 성찰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융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경고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모방에는 진정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진정성 있는 고통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당신이 그림자 통합이라 불리는 자신의 어두운 내면까지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하는 동안 그들은 그저 변화를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질투하고 그 평화를 흉내내어 경쟁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 진화는 결코 위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모방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 바로 진정한 자유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후버링 시도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후버링은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을 다시 자신의 영향력 아래로 빨아들이려는 나르시시스트의 필사적인 시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거짓된 사과, 아름다웠던 과거의 추억 들추기,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 등 당신의 감정을 흔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의 발견에 따르면 당신이 진정한 심리적 주권을 확립했을 때 그들의 후버링은 실패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감정 레이더에 아예 포착되지조차 않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이제 그들의 의도를 명확히 꿰뚫어 봅니다. 이는 당신이 심리적 면역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분노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헛된 희망을 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실패에 만족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관심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두려움이다. 이는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심리적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모든 유혹과 협박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적 붕괴를 경험합니다. 당신에 대한 심리적 지배력을 영원히 상실했다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 신호, 그들이 당신에게 심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거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는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존재에 심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초월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생각하지도, 이야기하지도, 심지어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의 정신적 풍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들이 이 보이지 않음을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아무런 공간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초자연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심리적 무관함이 만들어내는 실존적 공포에 휩싸인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더 큰 드라마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관심을 되찾으려 발버둥 칠수록 그들의 패배는 더욱 명백해질 뿐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완전한 심리적 자유를 성취한 것입니다. 6번째 신호, 당신을 향한 흑색 선전이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잃었을 때 융이 말한 심리전에 돌입합니다. 자신의 거짓된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평판을 파괴하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과 왜곡으로 당신을 험담하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등지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과 평판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치유되었을 때 그들의 흑색 선전은 힘을 잃고 공허한 소음으로 전락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왜 항상 저 사람 주변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가? 왜 항상 저 사람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집단적 심리 각성입니다. 사회 전체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꿰뚫어보는 순간입니다. 가장 통쾌한 부분은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저 묵묵히 당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당신이 뿜어내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감은 그들이 퍼뜨리는 어떤 거짓말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진실을 증언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진실은 방어할 필요가 없다.
진실은 스스로를 방어한다. 그들의 험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 뒤에 숨겨진 필사적인 절박함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요 속에서 번영하고 있는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허공에다 소리치고 있는 모습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 그들은 심리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발견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심오한 통찰이자 그들에게 가해지는 마지막 심리적 타격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 전체는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능력에 의존하여 세워진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그들은 융이 심리적 죽음이라고 명명한 상태, 즉 거짓된 정체성의 완전한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진정한 자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타인을 조종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구축된 허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조종에 완벽하게 면역이 되었을 때 당신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들의 심리적 정체성을 해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도로 변덕스러워지거나 절박해지거나 심지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실존적 패닉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끔찍한 공포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단지 당신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가 만들어내는 빛은 그 자체로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칼 융이 나르시시스트 관계에 대해 남긴 마지막 통찰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당신의 증오가 아니라 당신의 치유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치유는 그들이 당신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신호를 경험했다면 당신은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초월한 것입니다. 당신은 융이 말한 심리적으로 주권을 가진 존재, 즉 그들의 현실 왜곡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당신은 아마 이기는 과정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하며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융이 발견한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심리적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자신의 패배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알미야말로 당신의 완전한 심리적 자유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나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온전히 빛나기를,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의 평화를 흔들지 못하기를.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끔찍한 것은 당신의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무관심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영혼이 소진되는 듯한 괴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는 가스라이팅과 감정적 착취 속에서 자기 자신마저 의심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 우리처럼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함정에 빠지기 더욱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어둠의 터널 끝에 빛이 있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순간
그들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작 당신은 자신이 이겼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구원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완벽하게 이겨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7가지 심리적 신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5번째 신호는 당신의 치유 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며, 마지막 7번째 신호는 나르시시스트를 완전한 심리적 붕괴로 이끄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가장 큰 악몽이 됩니다. 칼 융은 나르시시스트가 정신적 양분을 통해 살아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 슬픔, 기쁨과 같은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의 반응 자체가 그들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통제력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융이 말한 심리적 분리 상태에 도달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상대를 벌주기 위한 의도적인 침묵 시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 또한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는 조종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진정한 승자의 침묵은 내면의 평화와 초연함에서 비롯된 더 이상 그 어떤 반응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고요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심리적으로 너무나 온전히 독립하여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설명하거나 변호하거나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경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침묵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그들은 침묵을 읽을 수도, 통제할 수도,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그들이 결코 채울 수 없는 거대한 심리적 진공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 그들의 플라잉 몽키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플라잉 몽키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처럼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현실을 믿고 그들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조종하는 하수인들을 일컫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칼 융은 이들을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적 위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라는 행성주의를 맴돌며 그들의 거짓된 세계관을 유지시켜주는 존재들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고 나르시시스트의 편을 들며 당신을 더욱 고립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심리적 자유를 얻고 더 이상 그들의 드라마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게 되면 이 위성들은 자연스럽게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빠진 드라마는 더 이상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는 곳마다 왜 항상 혼돈과 갈등이 뒤따르는지,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당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 속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 가면 뒤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융은 이 현상을 집단적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집단의 사람들이 동시에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꿰뚫어 보는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심리적으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당신 때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 신호, 그들이 당신의 치유 여정을 어설프게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융의 연구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그는 나르시시스트가 공허한 모방에 매우 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내면의 변화 없이도 마치 변화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평화로워진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극심한 패닉에 빠집니다. 갑자기 그들의 SNS에는 명상, 자기개발, 심리치료, 영적 각성에 대한 포스팅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도 당신처럼 깊이 있는 성찰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융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경고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모방에는 진정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진정성 있는 고통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당신이 그림자 통합이라 불리는 자신의 어두운 내면까지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하는 동안 그들은 그저 변화를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질투하고 그 평화를 흉내내어 경쟁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 진화는 결코 위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모방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 바로 진정한 자유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후버링 시도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후버링은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을 다시 자신의 영향력 아래로 빨아들이려는 나르시시스트의 필사적인 시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거짓된 사과, 아름다웠던 과거의 추억 들추기,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 등 당신의 감정을 흔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의 발견에 따르면 당신이 진정한 심리적 주권을 확립했을 때 그들의 후버링은 실패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감정 레이더에 아예 포착되지조차 않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이제 그들의 의도를 명확히 꿰뚫어 봅니다. 이는 당신이 심리적 면역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분노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헛된 희망을 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실패에 만족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관심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두려움이다. 이는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심리적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모든 유혹과 협박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적 붕괴를 경험합니다. 당신에 대한 심리적 지배력을 영원히 상실했다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그들이 당신에게 심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거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는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존재에 심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초월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생각하지도, 이야기하지도, 심지어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의 정신적 풍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들이 이 보이지 않음을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아무런 공간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초자연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심리적 무관함이 만들어내는 실존적 공포에 휩싸인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더 큰 드라마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관심을 되찾으려 발버둥 칠수록 그들의 패배는 더욱 명백해질 뿐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완전한 심리적 자유를 성취한 것입니다. 6번째 신호, 당신을 향한 흑색 선전이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잃었을 때 융이 말한 심리전에 돌입합니다. 자신의 거짓된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평판을 파괴하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과 왜곡으로 당신을 험담하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등지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과 평판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치유되었을 때 그들의 흑색 선전은 힘을 잃고 공허한 소음으로 전락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왜 항상 저 사람 주변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가? 왜 항상 저 사람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집단적 심리 각성입니다. 사회 전체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꿰뚫어보는 순간입니다. 가장 통쾌한 부분은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저 묵묵히 당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당신이 뿜어내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감은 그들이 퍼뜨리는 어떤 거짓말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진실을 증언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진실은 방어할 필요가 없다. 진실은 스스로를 방어한다. 그들의 험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 뒤에 숨겨진 필사적인 절박함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요 속에서 번영하고 있는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허공에다 소리치고 있는 모습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 그들은 심리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발견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심오한 통찰이자 그들에게 가해지는 마지막 심리적 타격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 전체는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능력에 의존하여 세워진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그들은 융이 심리적 죽음이라고 명명한 상태, 즉 거짓된 정체성의 완전한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진정한 자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타인을 조종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구축된 허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조종에 완벽하게 면역이 되었을 때 당신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들의 심리적 정체성을 해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도로 변덕스러워지거나 절박해지거나 심지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실존적 패닉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끔찍한 공포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단지 당신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가 만들어내는 빛은 그 자체로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칼 융이 나르시시스트 관계에 대해 남긴 마지막 통찰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당신의 증오가 아니라 당신의 치유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치유는 그들이 당신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신호를 경험했다면 당신은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초월한 것입니다.
당신은 융이 말한 심리적으로 주권을 가진 존재, 즉 그들의 현실 왜곡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당신은 아마 이기는 과정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하며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융이 발견한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심리적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자신의 패배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알미야말로 당신의 완전한 심리적 자유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나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온전히 빛나기를,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의 평화를 흔들지 못하기를.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끔찍한 것은 당신의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무관심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영혼이 소진되는 듯한 괴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는 가스라이팅과 감정적 착취 속에서 자기 자신마저 의심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 우리처럼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함정에 빠지기 더욱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어둠의 터널 끝에 빛이 있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순간 그들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작 당신은 자신이 이겼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구원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완벽하게 이겨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7가지 심리적 신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5번째 신호는 당신의 치유 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며, 마지막 7번째 신호는 나르시시스트를 완전한 심리적 붕괴로 이끄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가장 큰 악몽이 됩니다. 칼 융은 나르시시스트가 정신적 양분을 통해 살아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 슬픔, 기쁨과 같은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의 반응 자체가 그들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통제력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융이 말한 심리적 분리 상태에 도달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상대를 벌주기 위한 의도적인 침묵 시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 또한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는 조종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진정한 승자의 침묵은 내면의 평화와 초연함에서 비롯된 더 이상 그 어떤 반응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고요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심리적으로 너무나 온전히 독립하여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설명하거나 변호하거나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경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침묵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그들은 침묵을 읽을 수도, 통제할 수도,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그들이 결코 채울 수 없는 거대한 심리적 진공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
그들의 플라잉 몽키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플라잉 몽키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처럼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현실을 믿고 그들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조종하는 하수인들을 일컫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칼 융은 이들을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적 위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라는 행성주의를 맴돌며 그들의 거짓된 세계관을 유지시켜주는 존재들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고 나르시시스트의 편을 들며 당신을 더욱 고립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심리적 자유를 얻고 더 이상 그들의 드라마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게 되면 이 위성들은 자연스럽게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빠진 드라마는 더 이상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는 곳마다 왜 항상 혼돈과 갈등이 뒤따르는지,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당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 속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 가면 뒤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융은 이 현상을 집단적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집단의 사람들이 동시에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꿰뚫어보는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심리적으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당신 때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 신호, 그들이 당신의 치유 여정을 어설프게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융의 연구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그는 나르시시스트가 공허한 모방에 매우 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내면의 변화 없이도 마치 변화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평화로워진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극심한 패닉에 빠집니다. 갑자기 그들의 SNS에는 명상, 자기개발, 심리치료, 영적 각성에 대한 포스팅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도 당신처럼 깊이 있는 성찰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융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경고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모방에는 진정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진정성 있는 고통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당신이 그림자 통합이라 불리는 자신의 어두운 내면까지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하는 동안 그들은 그저 변화를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질투하고 그 평화를 흉내내어 경쟁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 진화는 결코 위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모방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 바로 진정한 자유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후버링 시도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후버링은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을 다시 자신의 영향력 아래로 빨아들이려는 나르시시스트의 필사적인 시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거짓된 사과, 아름다웠던 과거의 추억 들추기,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 등 당신의 감정을 흔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의 발견에 따르면 당신이 진정한 심리적 주권을 확립했을 때 그들의 후버링은 실패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감정 레이더에 아예 포착되지조차 않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이제 그들의 의도를 명확히 꿰뚫어 봅니다. 이는 당신이 심리적 면역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분노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헛된 희망을 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실패에 만족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관심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두려움이다.